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탑픽주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주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탑픽주로 꼽아주셨어요.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네.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다가오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조금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오늘이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테슬라 쪽에서 좀 들려왔던 뉴스들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의 투심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날도 지금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손절 라인 때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조금 이제 잘 잡아서 대응을 하신다면 대주전자 재료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10만 원 선 손절가 잘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후속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섹터로는 AI 섹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더불어서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기대한 만큼 나와주지 않는다면 내일 국내 증시도 하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월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증권사에서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실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난 주말과 오늘 내내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IT가 흔들렸을 때 과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손절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기업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 혹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렇게 막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이제 딥시크 여파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판도의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HBM과 학습의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형주만큼은 조정 시에 천천히 매수를 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내일 우리가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선택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세 날 때 쫓아가면 먹을 수 있는 수익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지금 조금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를 해서 저는 내일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행동에 좀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떤 반도체 전략이 필요한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HBM 하면 또 SK하이닉스, 소캠 하면 삼성전자. 이쪽 중에서 어디를 좀 주목해 봐야 될지 의견 전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당분간은 HBM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다면은 역시나 HBM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지금 글로벌 IB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잘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라던가 어닝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은 내일 국내 증시도 지금 반도체 HBM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겠고 오늘도 살짝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라 어닝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보유하시고 만약에 내일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를 두 분 다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다 SK하이닉스, HBM 모멘텀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AI 인프라 수혜 섹터로 꼽히는 변압기 종목들도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노이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AI 인프라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공급 과잉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임차 취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임차를 취소한 거지 이게 과연 공급 과잉과 연결 지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를 취소하고 자체 데이터 센터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은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아직 나오긴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공급 과잉의 우려 자체는 지금 너무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대응하시는 게 올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페2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한 27%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한 6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은 뭐 시장 분위기가 이래도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네. 카페24를 이을 만한 AI 소프트웨어주가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지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가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AI 소프트웨어도 쉬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카페24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각자의 나름의 실적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의 어떤 플랫폼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라서 자체적으로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혹은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학습 능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지만 카페24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 유의미 있는 어떤 실적을 좀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선은 저는 더존 비주온이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존 비주온 다음에는 결국 이제 한길과 컴퓨터를 이제 좀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사실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 종목군들 뭐 탄탄하죠, 견고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조금은 작은 중소형 소프트웨어주들의 이제 변동성과 비교를 해보면 변동성은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숫자를 확인을 해가고 가야만 하는 시기에는 저는 이 두 기업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안전한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더존, 비존,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분위기가 좋은 2차 전지주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45% 정도 급감하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앞서 저희가 투자에는 오프닝 때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대주전자 재료 저희가 리뷰를 짧게 들어봤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 주가가 최근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성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향방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안 빠질 거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단 2차 전지주들은 센티멘탈 쪽으로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월 말이죠. 이제 한 달 뒤 3월 말쯤 되면 공매도 재개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먼저 밀려 내려온 쪽은 반대로 매수의 수급 혹은 이제 환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와 반대로 그동안에 굉장히 강했던 쪽은 또다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높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 수급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다수가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요새는 어떤 뉴스가 좀 많이 나오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일정이 있다 보니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관련주인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쪽을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통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중심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서진 시스템과 이렌텍과 같은 기업들까지 한번 추가로 저는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와 ESS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급 논리에 의해서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이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더 붙었는데요. 바로 로봇입니다. 좀 뜬금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제 현대차, 기아,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 SDI가 개발하는 고용량 배터리를 현대차와 기아의 이 로봇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건데요. 일단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1시간이면 다시금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다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무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저도 8시간 내내 방바닥 닦고 물건 정리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커피도 마셔줘야 되고 그렇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무려 8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2차 전지가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의존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로봇이 가장 확장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4680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던가 기타 영역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들, 그런 와중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터 배터리에서 우리나라 셀 3사들이 어떠한 기술을 공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일 건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상용화되는데 기간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집중해서 공략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체와 ESS 중에서 지금 산다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돼요? 그게 원통형 배터리인 거예요? 네, ESS랑 원통형 배터리랑, 그러니까 전고체보다는 다른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ESS도 좋지만 네. 저는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SK온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원통형 배터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엔솔도 그렇지만 지금 SK온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잘 주목하시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ESS,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원통형 배터리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K뷰티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실리콘투부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실리콘투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재 낙폭을 더 키우면서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번 주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약간 찬물을 좀 끼얹고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투가 지금 낙폭을 더 키우면서 장중 최저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이어진 화장품 랠리의 어떤 방점을 찍어준 게 이제 실리콘2이죠.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는 10,000원 이하에서부터 50,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5배 이상 오른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 그럼 걸맞는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숫자도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미 수출품 중에 화장품에 대한 성장률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만약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가 봤었을 때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약 영업이익이라든지 전체 매출이 여전히 탄탄한 체력을 갖고 있다면 버텨내볼 만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이렇게까지 크게 미스가 난다면 오히려 더 악재 그리고 이제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안에서도 지금 빠르게 트렌드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이제 매를 맞았던 쪽이 어디냐면 중국 매출이 많았던 쪽,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혹은 토니모리 이런 쪽인데 오히려 이제 그들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겠다라는 투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소비 촉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관신을 통해서 정말 연말에 내수 소비, 중국 내 내수 소비 관련주들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조금은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라 실리콘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었다 할지라도 계속 이제 목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리콘투 소나기를 좀 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썰이 돌면서 장 초반에 클래시스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지금 거대 음봉 전환을 했고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의 M&A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가 매각 중에 있기는 해요. 삼성전자 인수설이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업체들의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용기기 기업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고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게 되거든요. 네, 팁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모품 카트리지에 대한 매출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인수를 하기에는 좋고 또 신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과연 어디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이 삼성전자의 소식은 사실 뭐 삼성전자에서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는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긴 이렇게 부정을 했다는 게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고 최근에 또 이런 약간 찌라시성으로 나온 뉴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까 시가 위에서 좀 매도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좀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음봉 나온 거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 의해서 오늘 변동성이 컸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가격적인 부담감이 살짝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굳이 매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슈링크로 유명한 클래시스가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썰이 돌았는데 추가적인 뉴스를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종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대동기업을 비롯해서 진성TC 같은 건설기계 쪽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농기계 있고 건설기계 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찐수혜주 한번 옥석 가려주세요. 둘 다 찐수혜주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속도를 원하신다면 대동을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안전성을 원하신다면 중장비를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곳이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읽어내려면 결국 이제 사람 손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만든다라는 것도 포인트이지만 북미에도 매출 라인이 있고 러시아 쪽으로도 매출 라인이 있으며 여기에 플러스 자동화가 지금 완벽하게 완료가 된 그러한 장비를 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동기어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넘어서 시세가 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따라가는 대동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비 쪽은 최근에 한 증권가에서는 너무
높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만약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건설사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가서 입찰을 해서 만약에 입찰을 따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땅 파는 것은 두산바켓의 제품들 혹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제품들, HD현대건설기계 제품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중장비 또한 충분히 투자를 해도 괜찮다. 대신에 이쪽은 길게 보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농기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기계 일단 이 두 섹터 모두 다 찐수해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팀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가 참 핫한 이슈들, 핫한 섹터들 다 다뤄봤는데요. 뭐 반도체, AI, 2차 전지, K뷰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조 본부장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종목은 TCC 스틸이고요. 일단 니켈, 도금, 강판 이 부분이 글로벌 1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만족할 만한 반등은 아니지만 좀 의미가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인터 배터리에서 공개되면서 특히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원통형 배터리 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올해도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님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 TCC 스틸을 또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 TCC 스틸의 영업이익이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는 점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를 4만 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또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대주전자 재료로 지난주에 또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전지 쪽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2차 전지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산업 중에 보안 쪽에 한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슈프리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체 인식 기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제 이 보안 시스템들이 있다면 다수가 바로 이제 슈프리마의 제품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영업이익 자체가 그 전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약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준 거죠. 그럼 어디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줬느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올해 이 영상 보안 관제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진행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가뜩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딥시크니 혹은 디바이스니 여러 가지 제품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게 되면 보안 이야기는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슈프리마도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종가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승 시에는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 32,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늘 조금 더 거래량이 붙게 된다면 저는 8월 달에 고점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안주 하면 여러분들이 사이버원이라든지 뭐 모니터랩, 센지랩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익숙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슈프리마 또한 그들 못지않게 정말 본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보안주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슈프리마를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5장의 이주호 본부장의 TCC 스틸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의 슈프리마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